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살포시 침투 한번 해봐요. 제목 사랑하는 여친이지만 우리 집 종으로 드릴까 하는데요. 뭐 살짝 속여도 괜찮겠지요? 이런 망할 놈을 봤나? 원제는 어머니 모시자는 말을 언제 할까요?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여친에게 해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자꾸 고민이 돼서 말이죠. 그래서 말을 꺼내기 전에 많은 여성분들의 솔직한 의견이 먼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 써봅니다. 최대한 핵심만 짧게 쓸 테니까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아주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대략 10개월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 중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저희 집안의 장남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아무 상관없지만 먼 훗날에 저희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나머지 한 분은 제가 모셔야 하는데, 물론 뭐 동생과 번갈아 가며 모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모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분의 연세로 보나 그 외 여러 가지 정황상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오래 사실 것 같으니까 어머니를 모신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 정말 어쩌면 당장 내년부터가 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어머니를 모시자 라는 제 뜻을 도대체 언제 전해야 할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둘이 지금까지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여친의 평소 성향을 보면 당연히 이런 저를 이해해 주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자꾸 저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예요. 여튼 지금 제가 고민 중인 상황은 대강 이렇고요. 아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참고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연봉이 조금 애매한데 작년 기준 세후 3천 정도 됩니다. 해마다 오르기는 하는데 인상폭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2천 정도 대출 받은 게 있는데 500은 벌써 갚았고요. 현재 1,5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는 제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전세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건지 부모님이랑 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7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아마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출 2천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죠. 그리고 저희 두 사람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의 경우 또 여기서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갚아야 할 돈입니다. 빌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25평 정도 아파트를 전세로 얻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 지방 중소도시 기준으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빚은 전혀 없으시고, 빚자 틀렸네요. 노후 준비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반 정도라 보시면 돼요. 끝으로 상속 같은 경우엔 훗날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뭐 1도 모릅니다.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먼 얘기고 딱히 그래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어쩌면 거의 못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걸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재산은 당연히 제가 물려받습니다. 다행인 건 명절 빼고는 딱히 재산가 없고요. 단지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부부 합동 재산은 지내드릴 생각입니다. 이건 자식의 도리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아직까지 제가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친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무서워서. 분명 이 얘기를 하면 이 여자가 이해를 해주겠지만, 저도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혹시나 이걸 빌미로 헤어지게 되진 않을까, 그게 겁이 나서 그래요. 거기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혼 전에 얘기를 하고 승낙을 받아 본들 훗날에 이 친구의 마음이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 전에 얘기를 하고 말고 하는 이 자체가 그닥 큰 의미는 없겠구나 싶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또 이 친구의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여친이고 결혼을 할 사이인데 훗날에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둘 분 중 한 분을 반드시 모셔야 한다는 걸 결혼 전에 알게 된다면, 남친에게 저 얘기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아직 상견례는 안 했습니다. 이야. 댓글 1번. 그냥 니 혼자 부모님 모시고 사세요. 남의 집 귀한 여자 데려다 고생시키지 말고 님이 식사 챙기고 말동무 해드리고 기사 노릇도 하고 말이야.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이 소름 끼치는 인간아. 뭘 속여 속이긴. 2번. 연봉 그 정도 조건에서 부모님을 모시겠다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옵니까? 당신 가정 꾸리기도 모자란 금액이에요. 당신과 결혼하는 여자는 평생 맞벌이를 해야 될 텐데 아니 그 여자는 무슨 죄를 지어서 맞벌이 하면서 당신 부모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냐 이겁니다. 니 혼자 살라고 이 자식아. 3번. 거기다가 제사도 지내야 하고 연봉이 오른다곤 해도 뭐 지금 당장 3천, 나중에 부모님 중 한 분 모셔야 하고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에 비해 상대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네요. 당신 그러고 살면 나중에 벌 받습니다. 추가. 이상합니다. 제가 분명 본문에다가 다 써놨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부양 문제에 대해 결혼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해 승낙을 받아낸다 한들 나중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건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그 시기가 물론 뭐 자식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너무나 큰 죄악이자 불효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자 감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머니보단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그게 아무리 빨라도 최소 2030년 이후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런 만큼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닥칠 일인데 어차피 벌써 이런 얘기하면서 모시고 살자 이런 거 막 승낙을 받고 안 받고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빨라봐야 2030년 혹은 40년이 되어야 생길 일인데 물론 뭐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뭐 사고라든가 병이라든가. 아무튼 그때 가가지고 이 친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승낙을 받아도 바뀔 수 있으니까 말 안 하고 나중에 가서 닥치고 나서 말하면 되잖아. 그런 거잖아. 당장 1년나 또 내다보지 못하는 게 사람 일인데 10년, 20년 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둘째, 사실 이게 제일 큰 이유긴 한데요. 결혼 전에 이 얘기 꺼냈다가 괜히 저하고 그 결혼을 파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크지요. 파혼 당할까봐 겁나요 사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이게 이혼 사유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요 분명 잘못된 상식이고 틀린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법에 대해 제가 살짝 알려드리자면 결혼하기 전 시부모 봉양 문제에 대해 언급을 안 한 거 이거는 절대 이혼 사유가 아니며 참작 사유조차도 안 됩니다. 다만 아내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 이때만 참작 사유가 가능하긴 한데 그래봤자 참작 사유일 뿐 이혼 사유는 아니지요.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됩니다. 만약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라면 끝없는 강요를 당해야 하고 일방적인 희생 그것도 매우 오랜 기간 실제로 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라. 종년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말들도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비록 아직 나이는 어리고 경험이 일천해서 좋은 남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래요. 절대 가부장적이지 않고 제가 아는 그 누구 지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고로 저희 두 사람 결혼하고 이 친구 혼자서 독박 육아 독박 살림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지혜롭게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제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댓글은 하나도 없군요. 도움되는 게 없었어. 역시 결혼 전엔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나 봅니다. 훗날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때 얘기를 할게요. 한 2030년에서 한 40년쯤 되면 말이죠. 그때 말할 거야. 그런데 정말 만약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며 거부를 한다면 저는 그래도 강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제가 이 친구에게 이혼 소송을 당할지도 모르겠지요. 하나 이유는 불가능합니다. 이혼이 안 돼요. 앞에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건 이혼 사유가 절대로 아니기에 제가 이혼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여튼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 전에 시부모 부양 문제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다만 저와 결혼을 할 이 친구에 대한 예의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건데 별 소득이 없군요. 여튼 의견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한폐를 조심하세요. 이야, 이 정도면 이 사람도 그 영생각이야. 감사합니다. 내 말이 틀렸나?